어디 가나 이용물밖에 아니지. 이용물이지. 노래를 해도 그걸 좋은 저기에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용물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래를 난 좀 조금 딴 사람보다 특별하게 부른다.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좋은 게 아니야. 어머니가 그 기부한 거 정의연에 기부하고 한 거 그건 그냥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찾을게. 다시. 아니 암만 죽래도 자손 있는 노인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옷다 기부하고 옷다 쓰고 하면 안 되지. 자손이 있으니까 자손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아닌 건 안 해야지. 어머니가 기부했대. 좋은 데 쓰라고 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어머니 돈을 다 가지고 갔어.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재판할 거고 할 건데 다시 기부금 어머니 돈 가져간 거 다시 어머니한테 다시 주세요. 그렇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그 소송하려고 하거든.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지. 아무리 저기에는 노인이라도 사촌이 있으면 그 사촌들하고 상의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저희 멋대로도 다 해버리면 그 세상 사는 게 아니지. 그래, 알았어. 인도적 구원단체가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단체,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할머니들 끌고 다니면서 돈을 모았지. 몇 푼은 시민단체로, 또 몇 푼은 콩고 우간다로, 탈북자는 죽으라고 이북으로. 그렇지? 이 운동은 정의연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윤미향 당선인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정의원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윤미향 대표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한을 품고 돌아가시면 부천을 떠돌게 된다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정의연이 서로 작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활동의 의미와 성과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세력과 같이 복조하여 이 문제를 폄훼하고 훼손하고 아주 부정을 저지르고 저는 몰아가는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성하시는 분 진심입니다. 틀렸어. 넌 지금 그 할머니들한테 사과를 했어야 해. 한일 간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일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는 메신저를 공격해 메시지를 훼손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죽는다. 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1991년 3월 16일 로스앤젤레스 흑인 밀집 지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두순자 씨가 주스를 훔치려 하던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총을 쏴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재판 결과 두순자 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백인 여성이었고요. 이 사건 2주 전 3월 3일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속 운전을 한 흑인 남성 로드니 킹을 차에서 끌어내린 뒤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우연히 촬영한 시민에 의해 폭행 장면은 방송에 공개되고 경찰관들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4월 29일 로드니 킹 재판 당일 주로 백인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에 의해 가해 경찰관 3명은 무죄, 1명은 평결 유보라는 판결이 내려지죠. 가뜩이나 앞선 두순자 씨 사건 판결 때문에 분노에 차 있던 흑인들은 로드니 킹 판결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고 이내 폭동으로 변하였습니다. 격분한 흑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LA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시작됩니다. 흑인들은 백인 운전자들을 차에서 끌어내려 구타했으며 상점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도시 LA,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미국에서 흑인들의 광기 어린 집단 폭동이 일어나자 도시 전체가 패닉에 빠지고 약탈과 방화, 폭행, 총격 사건으로 인해 무법천지가 됩니다. 폭동 초반, 경찰들이 어설프게 진압을 시도했다가 중무장한 흑인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오히려 경찰들이 개 털리게 되고 이 결과 LA 중심부는 흑인들이나 아랍계가 아니면 감히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총 맞아 죽거나 집단 구타로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점포들 싹 털리고 활활 불탄 건 당연한 거고 총 63명이 사망하고 2,300여 명이 다치고 약 10억 달러, 한화 1조 원 상당의 재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인 사회만의 피해는 최종적으로 최소 3억 5천만 달러, 손실된 점포 수만 2,300여 개로 집계됩니다. 흑인들의 분노가 로드니 킹 사건으로 폭발했으나 그 화살이 경찰과 공권력으로 향할 것을 우려한 미국 사회와 언론은 1년 전 벌어진 두순자 씨 사건을 집중 보도합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흑인 차별 문제는 숨기고 마치 흑인들을 깔보고 무시한 한인 상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정말 미친 듯이 언론에 도배를 해요. 한인 탓이다. 한인 상인들이 흑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문 게 터진 거다. 분명 로드니 킹 사건은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 사건이었는데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들이 두순자 씨 사건으로 인해 LA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 프레임 전환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제 분노의 화살은 백인이 아닌 한인 사회로 집중됩니다. 한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 이유 중 하나가 언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이유도 알아야겠죠? 폭동이 일어나고 경찰들, LAPD가 한인타운에 들어왔어요. 와, 경찰이 왔구나. 살았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겠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총격전이 벌어지자 경찰들이 한인타운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중무장 경찰이 재차 투입되지만 이들은 백인 거주지만 보호합니다. 한인타운 옆에 부유한 백인 거주지역 비버리힐스, 웨스트우드로 가는 길은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리고는 흑인들이 한인 지역으로 몰려가도록 한인 지역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놨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컷 두드려 맞고 믿을 구석 없는 우리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삼촌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요? 무기가 없으면 짱돌이라도 들고 칼이 없으면 낫이라도 들고 수많은 적 선단을 앞에 두고도 고작 12척의 배로 싸워오셨죠? 미국의 흑인 사회가 몰랐던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는 사실을, 잦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5,000년 역사가 있는 전투민족이라는 거를, 그 기질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형, 저 새끼들 그냥 갔어. 경찰들 다 도망갔다고. 무기고 열어.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자체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한인타운 소집 4시간 만에 지휘체계가 완성됩니다. 소식을 듣고 해병 전우회와 특전사 동지회, 한국인 유학생들, 미국 각지의 많은 한인들이 차량에 각종 무기를 싣고 중무장을 한 채로 12시간씩, 24시간씩 운전을 해서 한인타운으로 속속들이 도착합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필수적으로 군사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전투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가장 피 끓는 시절 그 젊음을 대가로 얻은 바로 그 전투 스킬과 전우회,
월남전 참전용사와 해병대 전후에 특전사 동지회를 중심으로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 그러니까 예비군이죠. 이분들이 소집되어 특기에 따라 보직이 분배되고 한인의 소집 단 이틀 만에 군대 형태의 집단이 순식간에 탄생합니다. 이들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방법을 집중 교육시키고 건물 옥상마다 모래자루를 쌓아서 진지를 구축, 저격병들을 배치하였으며 코리아타운 각 매장 앞에도 모래자루를 쌓아서 진지 구축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서 폭도들의 진입을 차단합니다. 해병 전후에 특전사 동지회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한인 1세대인 할아버지들까지 일사불란한 그야말로 현역 시절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과정에서도 방어대들의 식사를 위해 음식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달려나갑니다. 한인 라디오 방송 그리고 무전기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어느 구역 어느 지점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흑인 폭도들이 약탈을 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그 즉시 본인들이 손수 개조한 차량을 몰고 달려가 한인들의 생명을 지키고 한인 상점들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인들은 폭도들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하늘에 쏴서 위협한 것이 아니라 폭도 주변 땅에 쏘는 정확한 조준 사격으로 흑인 폭도들에게 아주 확실히 공포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NBC 방송이 헬기를 타고 코리아타운의 모습을 촬영해 뉴스를 방송합니다. 뉴스 영상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 상점을 중심으로 대공초소를 방불케 하는 진지를 구축했고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중화기인 M3, 자동화기, 미니건들로 무장이 돼 있었던 거죠. 여기에 건물 옥상마다 스나이퍼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군 은퇴자 출신이 방송에 나와 한인들이 만든 방어 대공초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대공초소가 아니라 군대에서 만드는 대공초소가 확실하며 저 대공초소로 돌진하면 함정에 빠져 순식간에 포위되어 총알로 벌집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실이 TV를 통해 알려지자 코리아타운 근처로 가면 죽는다, 코리아타운은 무장단체가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흑인들 사이에 돌기 시작하고 방송 이후 흑인들은 점차 접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동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미국 경찰은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불법 무기를 회수하기 위해 한인타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배치되어 있던 중화기들은 비비탄 총이거나 막대기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 총으로 흑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전술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전을 구상한 것도 대단한데 또 그 작전을 이행해내는 배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후 미국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고 함께 동행한 미군 장성들과 경찰들은 한인들이 구축한 진지와 전술을 보고 극찬을 했다고 하죠. 평범한 국민에게 총자루를 쥐어줬을 때 그 즉시 정밀 사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들이 대한민국 예비역들의 저력을 보여준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아버지, 오빠나 남동생, 애인이나 신랑이 가끔씩 군대 얘기하거든 고마워 라고 말해주세요. 아마 깜짝 놀라며 쑥스러워 할 겁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그리고 여러분을 묵묵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페미닌들은 애인이나 신랑 생길 일 없으니까 질척거리지 말고 얼른 뒤지시고요. 끝.
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윤미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야, 이거 네가 쓴 거야. 11월 30일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무사히 핀란드 헬싱키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 우여곡절이 뭔지 아주 간단히 확인이 되거든. 이번이 생애 마지막 해외 방문이 될 것이라는 길할머니는 비행기를 갈아타던 핀란드 헬싱키에서 몸 상태가 나빠져 한국으로 돌아갈 뻔한 위기도 있었다. 이게 뭔 말이야? 11월 30일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될 만큼 이미 할머니 몸 상태가 나빠지셨다는 거야. 그런데도 너는 그 상태에서 네 그 잘난 일정을 강행했어. 상황이 그 지경이 되면 모든 일정 정지하고 할머니 모시고 현지에서 병원부터 갔어야 되는 거야. 한국으로 돌아갈 뻔한 위기? 그럼 돌아왔어야지. 그게 정상이야. 할머니 연세가 90인데 너처럼 하면 되냐 안 되냐? 너 그 상태에서 아들내외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줬어? 뭐라고? 독일 방문 기간 및 귀국 당시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 네가 임마 의사야 뭐야? 네가 뭔데 이 자식아 갈비뼈 골절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할머니 아프시다는데 너는 병원 안 데리고 가고 비행기 태웠다니까? 검사고 치료가 없이 비행기 태웠다고 그냥. 7일 오전 공항에 마중 나온 정의연 활동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쉼터로 이동하는 모습도 당시 SNS에 보고되었습니다. SNS? 정신줄 놨냐?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할머니가 아픈 상태로 일정 소화해줬어. 니네 원하는 대로, 그지? 그럼 최소한 돌아와서는 바로 병원 가고 자식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니네는 안 했다잉. 이튿날인 8일에도 기론욱 할머니의 9순 생신을 맞아 쉼터에서는 가깝게 활동하던 관계자들과 모여 앉아 간소한 생일 잔치를 하였고 할머니는 정정한 모습으로 케이크 촛불도 불어 끄셨습니다. 생신 파티 해드렸구나. SNS에 올리려고, 그지? 이날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평소 진료를 다니시던 근처 가정의학과에서 늑골의 염자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이날 할머니가 가슴 통증이 있으셔서 병원 모시고 가서 약 드시게 해드렸어? 이건 잘했다. 아프신데 쉬시면 더 좋았을 텐데 파티를 해드렸구나. 아들 내외가 엄마 보러 온다는데 여독 때문에 쉬셔야 된다고 못 오게 하고선 병원도 모시고 가고 파티도 해드리고 그랬구나. SNS에다가도 올렸지? 그지? 다음 날인 9일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 진짜 말 똑바로 안 할래? 진단서에 금 같다고 써있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고 써있잖아. 써있는 대로 말을 해. 금간 거다 이러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골절이라 하면 뼈가 부러졌다는 거죠. 부러진 거죠. 그 흔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 간 거다, 뭐 부러진 게 아니라 금이 간 거다 이러는데 금이 갔건 부러졌건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똑같이 부러진 거예요. 어쨌든 삼성병원에서 이제 다발골절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상태면은 뼈가 치유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일단 4개 이상이면 진단서가 12주가 나갑니다. 아, 12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치료는? 치료 없어요. 그 갈비뼈는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숨 쉬는 가슴에다가 기부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건데 근데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갈비뼈가 그 안에서 뼈끼리 이렇게 마주치면서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기침도 못하고 말도 크게 못하고 숨도 크게 못 쉰다고요. 8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쉽게 폐렴으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예, 이게 그냥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약을 뭘 처방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쉬게 하면서 그냥 진통제. 진통제밖에는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까먹게 하는 거 외에는 없고. 예. 근데 더군다나 80이 넘은 할머니가 골다공증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12주지 12주가 돼도 안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 90이에요 90 정확히. 예, 90이 넘으면 더더군다나 안 붙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악마인 거예요. 무령에서는 기침 등으로 부러질 수 있다고도 하는데 아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그 기침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다 그러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근육 수축력이 있어야 되는데 90세가 넘는 양반이 무슨 근육 수축력이 있어가지고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근육의 힘이 세겠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갈비뼈는 다치지 않고서는 부러질 수가 없거든요. 그냥 부러지진 않아요. 예, 그러면 어디 누구한테 맞았던지 아니면 넘어졌던지 어디에 찧었던지 더군다나 4개가 부러지려면은 그 쉽게 다치는 정도 그냥 흔히 다치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크게 다친 거예요. 야 윤미향이
그냥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다치신 거래. 네가 말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7일날 입국했지. 8일날 가정의학과 가서 진찰을 했거든. 거기서는 염좌 및 긴장 이렇게 나왔지. 근데 계속 아파하시니까 9일에 삼성병원을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4개 이상의 다발성 골절이 나온 거야. 이게 뭔 소린 줄 아냐? 7일날 귀국한 날부터 9일날 삼성병원 가기 전까지 이 사이에 할머니 갈비뼈 4대 이상 부러질 만한 큰 부상의 히스토리, 그게 지금 없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귀국하기 전부터 아팠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할머니 갈비뼈 부러진 게 귀국 전이라고. 알아듣냐? 니네 그때 외국 나가면서 할머니 언제 아프셨는데? 네가 해놨네. 여기에 11월 30일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에서 몸 상태가 나빠져 한국으로 돌아갈 뻔한 위기도 있었다. 네가 그랬지. 귀국 날부터 골절 진단서 나올 때까지 할머니 안 다치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전에 다치신 거라고. 그 상태에서 할머니 노래하신 거고. 이게 어디서 너 갈비뼈 4개 이상의 다발골절이 뭔 줄은 아냐? 그게 그냥 금강걸로 퉁칠 만한 얘기 같냐 너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진단서를 띄는 기준에 1개가 부러졌느냐, 2개냐, 뭐 3개까지냐, 아니면 4개는 4개부터는 4개 이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단명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4개 이상이면은 이게 5개인지 6개인지 7개인지 4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를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정해주는 진단명인데, 국가에서 정해주는 진단명에 뭐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4개 이상이면 그냥 다 똑같이 4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몇 개 부러졌는지는 몰라요 지금. 들었냐? 5개, 6개, 7개가 될 수도 있다잉.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댕긴 거냐 니네? 야, 할머니 계속 아프시면서 2017년 12월 12일부터 진료 보러 다녔지? 이때 진단명이 이렇게 나와.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이란다. 여기 의료급여 내역서에 보니까 이게 바로 연결돼서 그 증세가 적혀 있네요. 상세불명의 흉통, 예.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예. 로 인해서 수시로 갔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한 게 갈비뼈가 부러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이라면은 안 봐도 뻔한 게, 일단 부러졌어요. 할머니가 뭐 다쳤든 맞았든 그 원인도 밝혀야겠지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숨도 크게 못 쉬고, 가래가, 이런 할머니들은 가래도 잘 끼는데 가래를 뱉어낼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기침을 못해요. 숨을 크게 쉬고 기침을 해가지고 가래도 뱉어내야 되고 이래야지만 폐렴이 안 생기는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니까, 좀 덜 아프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래는 더 꼬이고 좀 뱉어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폐렴이 오는 거죠. 예, 가래가 기관지를 막으면서부터 생기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폐렴이 쉽게 생기고, 폐렴이 쉽게 생기면은 이런 90세들 할머니들은 80세만 넘어도 그냥 바로 그냥 폐혈증에 빠지는 거예요. 왜 되게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뭐 암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신다든지 이럴 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폐렴 때문입니다. 세상에. 들었냐? 니네가 뭔 짓을 하고 다닌 건지? 윤미향이 너 카바쳐준답시고 쓰레기 같은 종자들이 나서겠지 이제? 헬싱키에서 할머니 아파서 한국 돌아올 뻔한 게 꼭 골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골절 말고 다른 통증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지랄들 할 것 같아서 내가 그것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그럼 그 통증이 그게 얘네들은 골절이어서 일어난 통증이 아니고 뭐 다른 거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에서 거기가 아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있잖아요. 네. 뭐 이상한 뭐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해봤자 부러진 게 있으면 그게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복잡한 얘기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부러졌는데요. 뭐 부러졌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이 통증과 골절의 관계성은 너무나 명증하다. 예, 그럼요. 이거는 다른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90의 노인을, 몸도 성취하는 분을 10몇 시간씩 비행기를 태워서 돌아다닌다는 게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냐? 할머니가 당시에도 상당한 치매 상태였거든요. 그게 이제 10몇 시간씩 비행기도 갈아타가면서 그렇게 갔다면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1년에 2번씩 그렇게 나갔더라고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만약에 염영수 위원장님도 어머니 계시잖아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어머니 86세. 예, 86세 된 분을 갖다가 이제 그 비행기 태워가지고 이렇게 멀리 가려면은 일단 걱정부터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거를 갈 수 있을래나. 특히나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부정맥 혈전이라고 하는 게 잘 생깁니다. 그 다리 쪽에 있는 그런 정맥, 굵은 정맥에서 혈전증이 생겨요. 그럼 그랬다가 그게 갑자기 툭 떨어져 나가지고 어디 가서 콱 막아버리게 돼. 혈관을 콱 막아버리게 되면 그냥 즉사예요, 즉사. 들었냐?
즉사란다, 즉사. 니네가 진짜 무서운 애들인 게 할머니 저렇게 갈비뼈 부러져 오셨잖아, 그지? 그러고도 니네는 할머니를 끌고 해외를 4번을 더 나갔어. 아들 부부가 할머니 해외 나갈 때마다 분명히 말렸어, 그지? 거동도 불편하시고 너무 위험하다고. 근데 니들 뭐라 그랬냐 그때? 할머니가 해외를 한번 나가시면 너무 좋아하시고 다녀오시고도 너무 행복해 하신다고. 당연히 이 아들 부부는 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나? 그러면 다녀오시는 게 낫겠지. 좋아하시는 거 하시게 두는 게 그게 자식된 도리지. 이러고 보내드렸어. 너 윤미향이 너 믿고. 근데 니네는 할머니 치매 진단 받은 거, 할머니 파킨슨병 진단 받은 거, 그것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하신 거, 그리고 갈비뼈 부러진 거 아들 내외한테 철저하게 숨겼다. 지금 그 집 식구들 피눈물을 흘려. 너라면 기분이 어떻겠냐? 아니다, 모르겠지. 너는 윤미향이 너 행복하냐? 너 카바 쳐준다는 애들 중에 이런 종자들도 있더만. 국적이 중국인지 한국인지는 내가 모르겠다. 야, 갈비뼈는 부러져도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웃거나 노래를 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기로녹 할머니도 엑스레이를 찍어보기 전에는 갈비뼈가 부러졌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아마도 여명숙 씨는 할머니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도 질질 끌고 다닐 사람인가 봅니다. 이건 또 뭔 개소리야. 한글도 똑바로 쓸 줄을 몰라, 이 병신 같은 것들은. 야, 내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거든. 갈비뼈 부러지면 죽을 만큼 아프단다. 그러면 할머니도 분명히 고통을 호소하셨겠지. 근데 니들은 니들 원하는 대로 아픈 할머니 끌고 당겼다는 거, 그게 열받는 거야 이 새끼들아. 나는 니네가 골절을 알았고 몰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야, 이제 얘기해봐. 어디가 허위사실이야? 할머니 갈비뼈 부러진 게 허위사실이야? 할머니 갈비뼈 부러진 게 귀국 전이라는 게 허위사실이야? 아픈 할머니 네가 유럽 끌고 다닌 게 허위사실이야? 비행기를 갈아타던 핀란드 헬싱키에서 몸 상태가 나빠져갖고 한국으로 돌아올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 네가 SNS에 자랑질하려고 쳐올린 이게 허위사실이냐? 할머니 아프다는 사실 아들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준 거, 이거 허위사실이야? 아들 내외한테 할머니 여독 핑계대고 오지 말라 그러고 할머니 병원 데리고 가서 갈비뼈 부러졌다고 진단서 나온 거, 저거 허위사실이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겁내 뻔뻔하네 진짜. 자, 난 내 말이 허위가 아니라는 거 당신이 한 짓을 내가 설명을 해줬어. 조금의 허위도 없이. 네가 한 짓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친절하게 시간 내서 설명을 다 해줬다고 너한테. 고맙지. 뭘 요구하든 책임을 묻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난 우리 윤미향에게 뭘 엄중히 요구해야 되나? 어이, 나도 엄중히 하나 요구하자. 우리 윤미향이를 필두로 거짓말이나 실실 해가며 할머니 아들 내외 그리고 나한테 말 같지 않은 개소리 해가면서 욕하시는 분들, 경찰이 나오라 그럴 때 빨리빨리 나가서 조사받고 그러세요. 부디 그때도 당당하게 지금과 같은 태도로. 오케이? 임무영 변호사님이라고 들어는 봤을래나? 지금 여기에 할머니 뒤통수를 깐 분이 계시네. 자중해서 나오세요. 안 그렇... 그러면 죽어요. 끝.